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드라마 DP가 인기를 끄니까 국방부가 휴대전화가 허용되면서 병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해군 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군인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강감찬함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던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힌 건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해군 일병이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셨는데요. 처음에 이 어떤 이유로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이 된 겁니까? 정일병은 작년 11월에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2월 1일에 원래 강감찬함에 배속이 됐는데요. 입대 당시 그 간부들의 이제 뭐 이렇게 부모에게 이제 잘 지내는지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시각이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정일병은 사촌들에게 해군에 입대를 권하기도 했고 친구들에게도 해군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좋았다라는 카톡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 11일 정일병이 아버지의 어떤 사고를 겪어서 아버님을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2주간 창원 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 혜택이 아니고요. 우리 군인 지휘관은 복무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시행령에는 이제 직계 가족이 그렇게 다치면은 그런 창원 휴가를 가서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2주간 이제 청원휴가를 다녀오고 나니까 2주간 공백이 생기면은 정일병이 하던 일들은 누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던 선임병들이 꿀 빨다 왔다. 신의 자식이다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작은 실수를 했는데 갑판에서 밀치고 머리를 이제 지어받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왕따도 시키고 가혹행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는 그냥 제가 뭐 너무 속된 말인데 뭐 죽어버려라라는 얘기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송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정일병이 3월 16일 이제 밤에 함장에게 카톡을 보내요. 내용인데요. 네. 이런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라는 게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군 당국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앞서 해군에서 성범죄로 사망한 우리 여군 중사도 있었죠. 이중사 네. 말고요. 공군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해군이 해명하는 게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 유지는요. 가해자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에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군이 그것을 빌미로 자기네들이 잘못한 지점들을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수사로 쓰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이러한 병영 내 부조리는 상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네. 즉시 군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피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처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요 분리가 안 됩니다. 너무 좁은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선을 시켜야 되죠. 네. 배가 정박하고 있더라도 배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즉 배에서 내리기 해서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은 또 불러서 하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20일 동안 이렇게 분리를 안 시키다가 과호흡도 오고 막 구토도 하고 공황 증세가 오니까 그제서야 20일 만에 이제 하선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명만 수사를 하고는 이 배가 그 문무대항함을 교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무대항함이 코로나 걸려서 청해진에서 청해부대에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 그 업무를 하러 이제 파병을 나갔는데 수사도 없이 그냥 파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이 2차 가해와 가해를 했던 병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를 몰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범법자들이기 때문에요. 네. 범법자들에게 그 비싼 배를 맡겨서 해외 파병을 보낸 꼴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 수뇌부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 기양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돼서야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그냥 쫙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해외 파병 될 때 그 일병은 남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고요. 예. 폐쇄병동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6월 18일 날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피가해자를 빨리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그 가해자를 이제 구속 수사하고 단죄를 했다면은 피해자가 공황 장애라든가 발작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피해자는 이 가해자들의 배 안에서의 어떤 그 인권 침해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점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SOS를 쳤을 당시에 원칙대로만 했다면 이와 같은 사망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지금 아군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군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 지휘관이 이것을 중단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군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 자본적인 구상권까지 국가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신이 건강한 국민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에 책임을 저는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서 데려갈 때는 국가의 자식이라고 하고 데려와서는 죽게 되면은 남의 자식이 되는 이러한 명제는 이제는 국가가 깨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국가가 이것을 단절하지 못한다면 이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네. 이것에 대해서 단죄를 짓는 어떤 저항이 필요하다. 대만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20만 명이 그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고 네. 그 이후로 군사법원을 다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는 이런 대대적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2014년 윤일병 집단 구타에 의한 사망 사건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를 거듭할수록 그 성범죄에 의해서 자살하는 인원이라든가 집단 구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또 근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 군은 DP 영화가 그 드라마가 흥행을 하자 요즘 군대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사실관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일병이 지금 숨진 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한 게 그때 이제 휴가 복귀 후에 이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과 이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당한 거죠. 그 이후에 네. 상당 기간 지속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요.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2월 25일부터 부대 복귀해가지고는 그 일이 있었으니까요. 3월 20한 며칠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군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군 측이 유가족에게는 수사 상황을 제대로 전달을 했습니까? 지금 유가족 입장은 뭡니까? 뭐 유가족 입장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 사건을 즉시 6월 18일 날 사망했는데 저희가 뭐 즉시 이 사건 인지한 건 아니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조금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인지했고요.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해 와서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변사 사건 수사에 대한 부분은 군사경찰 다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잘 모르십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도 당시에 잘 모르셨거든요. 네. 저희가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건에 대한 것들 입수하고 폭로했으니까는요. 그때까지는 윤일병 가족들 잘 모르셨어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사당국이 군이니까 가족들은 군에서 알려주는 정보밖에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지 않아서 군 수사기관이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할 때까지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변호인하고 저희가 이제 조력하고 있었고요. 네. 그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할 때 변호사와 함께 입회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개하신 내용은 군 수사 내용을 공개하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군요. 네, 뭐 수사 당국이 한 것과 플러스 가족들이 주변인 진술을 다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군 경찰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그러지 않아도 탈행범 잡는 이제 군 헌병대 얘기 DP라는 드라마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화제가 되니까 국방부가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군내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방부의 인권 인식이 천박할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없어요.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보면 법률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병사들이 핸드폰을 가질 수 없다라는 법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핸드폰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장군은 갔는데 병사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차별이고 인권 침해인데 그 인권 침해 상황이 정상화된 것을 가지고 매우 생색을 내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핸드폰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침묵의 카르텔 또는 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외부에 피해자를 왕따하고 수사를 은폐, 축소, 왜곡하는 이 카르텔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것을 보지 않고 단지 외부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 모든 소통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인권 침해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은폐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공군에서 이중사는 핸드폰이 없어서 죽었나요? 예, 선장님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군내 가혹행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 착시 현상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군이 외형적으로는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과거에 인권 침해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기소, 재판을 빨리 모두 다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범죄와 사망 사건만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상화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내부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 저희 군인권센터나 언론, 국가인권위원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